여기 과거에 여러 차례 광역시 승격 논의가 되었던 도시가 있습니다. 실제로 1997년 경상남도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될 때 승격 직전까지 이 도시도 광역시 승격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주변 도시와의 갈등과 인구 부족으로 결국 이 도시는 승격되지 못했지만 만약 광역시 승격이 이루어졌다면 현재보다 더 큰 규모의 도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도시는 전라도의 중심 도시 전라북도 전주시입니다. 전주시의 광역시 승격은 당시 각 대선 주자의 공통된 공약이었을 만큼 관심 높은 주제였습니다. 전주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려는 이유는 지역의 균형 발전 때문입니다. 단순히 전라도와 경상도를 비교했을 때 경상남도에서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라는 두 개의 광역시가 분리되어 있고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 전라남도에서 광주광역시가 분리되었지만 전라북도에서는 단 한 개의 도시도 광역시로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광역시로 승격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완주군과의 갈등입니다. 전주시가 광역시가 되기 위해서는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완주시와의 통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전주시에서 과거 3차례에 걸쳐 통합을 추진하였지만 번번이 완주군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완주군은 9만의 작은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KCC,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등 대기업의 사업장이 있어 군단위 지자체 중 재정 상황이 가장 좋은 도시입니다. 이런 완주군이 전주시와 통합된다면 전체 재정은 늘어나겠지만 1인당 재정은 축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주시와 완주군은 과거 전주군이었던 시절의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전주군 전주읍이 전주시로 승격되면서 나머지 잔여 지역이 완주군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사례처럼 통합될 여지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통합된다면 인구수 74만 명, 면적 1027.39제곱킬로미터의 도시가 됩니다.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주시의 광역시 승격은 쉽지 않습니다. 광역시 승격 기준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광역시는 승격되기 전 100만 인구수를 충족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인구수가 74만 명이기 때문에 도시 규모가 너무 작고 관광이 주 수입원인 재정 상황도 좋지 못합니다. 현재 인구수 100만 명 이상 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되어 광역시 승격은 사실상 끝났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만큼 광역시 승격에 가까웠던 또 다른 도시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수원시도 전주시와 함께 광역시 승격 논의가 있었지만 승격되지 못했습니다. 수원시의 현재 인구수는 울산광역시보다 많지만 도시의 면적이 작고 지리적 여건과 재정 자립도 면에서 울산광역시에 미치지 못합니다. 광역시 승격 논의가 있었던 1997년 울산광역시의 GRDP는 대략 26조 원 정도였지만 수원시는 그 당시 GRDP가 9조 9천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수원시는 인구수와 지역 거점 도시라는 명분으로 광역시 승격을 노렸지만 재정력 부족으로 울산광역시에 밀렸습니다. 현재도 울산광역시의 GRDP는 약 72조 원으로 광역시 중 높은 편에 속하지만 수원시는 36조 원에 불과합니다. 수원시의 광역시 승격의 또 다른 문제점은 경기도의 부정적인 입장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이미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라는 두 개의 지자체가 분리되어 나갔습니다. 여기에 수원시마저 분리되어 나간다면 경기도의 규모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100만 규모인 성남시, 용인시, 고양시 등 다른 대도시들도 광역시 승격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원시만큼 광역자치도에서 광역시 승격을 반대하는 도시가 또 있습니다. 바로 경상남도 창원시와 충청북도 청주시입니다. 창원시와 청주시도 지속적으로 광역시 논의가 있었던 도시들입니다. 창원시와 청주시는 경상남도와 충청북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창원시는 경상남도 지역 내 총생산 114조 원 중 39조 원을 차지합니다. 청주시는 충청북도 인구 159만 명 중 85만 명을 차지하며 이는 충청북도 인구수의 절반이 넘은 수치입니다. 경상남도는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이미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라는 두 도시가 분리되어 나갔기 때문에 더욱더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렇듯 광역시 승격 문제는 광역자치도와 대도시 간의 갈등을 초래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특례시라는 제도입니다. 특례시는 2022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지정되었습니다. 수원시,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가 지정되었습니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와 다르게 광역자치도에 속해 있지만 정부의 행정적인 특례 권한과 지원이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일반시와 광역시의 중간 개념입니다. 광역시는 한번 지정되면 그 지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지만 특례시는 2년간 도시 규모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 지위가 박탈됩니다. 일례로 창원시의 인구수는 곧 100만 붕괴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 특례시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있으며 화성시는 100만 인구수를 달성하여 곧 특례시 지위를 얻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광역시 개념이 처음 생겨난 것은 부산 직할시입니다. 서울이 경기도에서 분리되어 특별시로 개편된 이후 부산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특별시 승격을 요구하였고 1963년에 정부에서 내무부 직할시라는 지위를 부여하였습니다. 1981년에 직할시라는 명칭이 정식으로 부여되었고 부산시를 부산 직할시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1969년에는 대구시가 인구수 100만 명을 달성하자 직할시 승격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승인해주지 않았고 인구 160만을 달성한 후 1981년에 인천시와 함께 직할시로 승격되었습니다. 1986년에는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되었고 1989년에는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되었습니다. 직할시가 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1995년 지방자치 이념을 관선에서 민선으로 바꾼다는 의미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산광역시는 양산군 일부와 기장군을 흡수하였고 대구광역시는 달성군을, 인천광역시는 경기도 옹진군, 광화군, 김포군, 검단면을 흡수하였습니다. 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 마지막으로 광역시 승격을 이룬 도시가 바로 울산광역시입니다. 그 당시 울산시, 전주시가 함께 광역시 승격을 노렸지만 결국 울산시만 광역시로 승격되었습니다. 광역시는 특례시와 다르게 인구수 100만 이상이라는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광역시 승격 당시 거의 모든 도시들이 100만 인구수를 달성하였거나 달성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광역시 승격을 바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시정 권한의 확대입니다. 광역시장은 국회의원과 같은 차관급 지위를 가지며 광역자치도지사와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위를 받게 됩니다. 교육청이 생기고 시의회 의장도 차관급으로 격상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지위를 유지하며 국무총리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광역시로 승격하려는 두 번째 이유는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역시는 도 산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각종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 집행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좋은 예로 울산광역시의 승격을 들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광역시 승격 전 중공업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었지만 경상남도에서 많은 세금을 가져가 경상남도 인프라 확충에 대부분의 돈이 쓰였습니다. 실제로 울산시는 1990년대 초반만 해도 도시 규모에 비해 도로, 교육 등 인프라 시설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하지만 광역시 분리 이후 많은 돈을 직접적으로 도시 인프라 시설 확충에 쓸 수 있었고 환경 개선과 도시 개발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울산 태화강 공원을 보시면 사시사철 다양한 꽃과 식물들로 가득 차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시 승격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역시는 광역자치도와 비교할 때 주민들이 내야 할 세금이 더욱 많아집니다. 그래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도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 더욱더 안 좋은 상황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최근 5대 지방 광역시들은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5대 광역시 모두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부산광역시는 1995년 388만을 정점으로 330만 명까지 감소한 상태이며 대구광역시는 2003년 253만 명을 정점으로 현재 237만 명까지 감소한 상태입니다. 울산광역시는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에게 인구수를 역전당했으며 2045년이면 100만 인구수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2035년이면 인천광역시가 부산광역시의 인구수를 추월하여 제2의 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광역시 승격에 관한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방광역시는 1960년과 1970년대 대한민국 경제 성장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지역 거점 도시들입니다. 근현대사에 결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지역들입니다. 과거처럼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여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지속적으로 대도시가 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였습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